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검정고시에 출제되는 문제 중에 지수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2를 3번 곱한 것을 이렇게 곱하기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3번 정도 곱한 것은 이렇게 써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여러 번 곱했을 때는 곱하기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너무 길게 써져서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을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자, 2를 3번 곱한 것을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2의 세제곱이라고 되었는데요. 자, 여기 아래에 있는 크게 쓰여 있는 숫자 2를 우리가 밑이라고 부릅니다. 밑을 보면 어떤 숫자를 곱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이 위에 조그맣게 쓰여 있는 이 숫자 3은 우리가 지수라고 부릅니다. 지수는 2를 몇 번 곱했는지 나타내 줍니다. 이렇게 2를 3번 곱한 걸 거듭제곱으로 표현한 것을 읽을 때는 2의 세제곱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검정고시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검정고시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지수법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지수법칙은 크게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지수법칙 첫 번째. 거듭제곱으로 표현된 숫자들을 서로 곱했을 때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건데요. 자, 한번 2의 제곱과 2의 세제곱을 곱해 봅시다. 2의 제곱은 2를 2번 곱한 거고 2의 세제곱은 2를 3번 곱한 거겠죠?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이 두 수를 곱할 거니까 여기 가운데도 곱하기로 연결되겠죠? 자, 이러면 2를 전부 몇 번 곱한 것과 마찬가지인가요? 네, 2를 전부 5번 곱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2의 5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 5라는 수는 2의 제곱의 2와 2의 세제곱의 3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이 5는 여기에 있는 2와 3을 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은 2의 2와 2의 세제곱의 3을 더해서 2의 5제곱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수법칙 첫 번째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밑이 같은 거듭제곱끼리 곱했을 때 지수끼리 더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검정고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것과 관계된 문제는 네, 여기 세 번째 3의 2분의 1제곱과 3의 2분의 3제곱을 곱한 것을 간단히 하여라 할 때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밑이 3인 두 거듭제곱을 서로 곱했으니까 그 결과는 지수끼리 더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3의 2분의 1제곱과 3의 2분의 3제곱을 곱한 것은 밑은 그대로 3이고 지수끼리는 서로 더해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1과 2분의 3을 더하면 네,
분수끼리의 덧셈이 되는데 분모가 같으니까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그대로 더해주시면 1 더하기 3이니까 4. 2분의 4는 약분해서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3의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제곱은 3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의 제곱은 3을 2번 곱한 것이니까 3 곱하기 3, 9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번도 마찬가지로 밑이 2분의 1, 2분의 1 똑같으니까 두 수를 곱할 때에는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수가 음수인 거는 좀 이따 나오니까 우리 이건 나중에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또 지수법칙 두 번째는 이렇게 괄호 속에 거듭제곱이 들어있을 때 그것을 다시 거듭해서 곱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한번 알아봅시다. 예를 들어 2의 제곱을 세제곱한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이것은 2의 제곱을 3번 곱한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첫 번째에서 배운 지수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밑이 같은 거듭제곱끼리 곱할 때 지수는 서로 더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2에 2 더하기 2 더하기 2 그래서 2에 6제곱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의 6은 이때 2와 3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6은 2와 3을 서로 곱한 것과 같죠. 자,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m과 n은 지수들이죠. 지수들이 이렇게 괄호를 사이에 두고 만났을 때 두 지수는 서로 곱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2의 제곱의 세제곱, 2와 3이 괄호를 사이에 두고 만났으니까 2와 3은 서로 곱해서 6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여기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A의 4제곱에 2분의 1제곱. 지수들이 괄호를 사이에 두고 만났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네, 지수끼리 서로 곱하면 되겠습니다. A의 4제곱에 2분의 1제곱은 A의 4 곱하기 2분의 1로 계산하면 약분해서 A의 제곱이 된다라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라고 고르면 되겠죠. 자, 이것을 이용해 볼 수 있는 거 여기 두 번째 보기에도 나와 있네요. 2의 6제곱에 2분의 1제곱. 6도 지수고 2분의 1도 지수인데 괄호를 사이에 두고 만났죠. 자, 그러면 6과 2분의 1은 서로 곱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2의 세제곱. 자, 2를 3번 곱한 것을 계산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네, 8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2의 6제곱의 2분의 1제곱은 8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 우리가 알아본 것이 바로 옳은 것이네요. 자, 나머지들은 어떻게 틀렸는지 또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법칙 마저 확인할게요. 거듭제곱끼리 나누었을 때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곱했을 때는 지수끼리 더했었죠? 나누었을 때는 지수끼리 빼게 됩니다. 자, 이것도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게요.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나누기는 분수 모양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분자가 2의 세제곱이고 분모가 2의 제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의 제곱은 2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고 2의 세제곱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약분하시면 이렇게 해서 2가 하나 남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때의 지수가 지금 아무것도 안 써 있는데 1이 숨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 한 번만 곱한 것은 굳이 1을 쓰지 않아도 한 번 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이 1은 여기 앞에 있는 3, 2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3 빼기 2를 하면 1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나눗셈을 했을 때 지수는 서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듭제곱에 나눗셈을 할 때 지수끼리 뺄셈을 한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지금 앞에 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보다 작을 때는 지수끼리 뺄셈을 하면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 2의 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을 하면 2의 2에서 3을 빼게 되니까 이건 계산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지수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수의 자연수가 아닌 정수나 유리수, 심지어는 무리수까지 쓸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수의 확장이라는 것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수의 확장이라는 것은 지수의 자연수뿐 아니라 정수, 유리수, 무리수를 썼을 때에도 지수 법칙이 동일하게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눗셈을 했을 때 지수가 음수로 나왔을 때 이것을 양수로 바꾸면 이렇게 역수로 바뀐다라는 것을 같이 기억해 주어야겠죠. 자,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의 1제곱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수가 음수일 때는 분모로 내려가면 지수가 양수로 바뀐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자, 여기 바로 나왔네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은 얼마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좀 전에 지수 법칙에서 지수에 음수가 있을 때 이것을 양수로 바꾸면 A가 역수가 된다라고 했죠. 자, 해봅시다. 2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은 2분의 1의 역수인 2의 세제곱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의 세제곱은 8이죠? 네, 그래서 2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은 마이너스 8이 아니라 그냥 8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을 간단히 할 때도 역시 밑이 같으니까 이번에는 지수끼리 더해야겠죠. 그래서 2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을 간단히 하면 밑은 그대로 2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3에다가 2를 더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이건 결국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수가 음수가 나왔죠? 이 지수를 양수로 바꿔주려면 우리는 요 밑을 역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역수는 아래 위 바꾸는 거니까 2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수를 쓰다 보니 0제곱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밑이 어떤 숫자가 됐든 그것의 0제곱은 1이라고 약속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2의 0제곱이 나왔을 때 이것을 2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1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도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4번 봅시다.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3제곱은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되겠죠. 2의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2의 분수끼리 덧셈은 분모가 같을 때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만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2분의 4가 되니까 약분하시면 2의 제곱이 되어서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4분의 3, 분모는 서로 더하고 분자는 서로 곱해서 4분의 3이라고 썼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 4번도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맞는 것은 아까 우리가 골라놓은 2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지막 한 가지 지수 법칙이 더 남았는데요. 자, 이렇게 괄호 속에 두 수가 곱해져 있을 때 n제곱을 한다면 우리는 a도 n제곱, b도 n제곱 마치 분배 법칙으로 골고루 나누어 준 것과 같이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다. 그러면 우리는 2도 세제곱하고 3도 세제곱해야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수 모양으로 써 있는 숫자의 n제곱 역시 괄호를 풀면 분모도 n제곱, 분자도 n제곱, n을 분자, 분모에 나누어 주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마치 분배 법칙을 적용한 것처럼 지수도 분모와 분자에 나누어서 적용해야겠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3분의 2의 제곱이다 그러면 3의 제곱분의 2의 제곱이라고 계산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수 법칙 4가지 꼭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 때 이 지수 법칙을 잘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밑이 무엇이든 지수가 0이 되면 그 수는 1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수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뀔 때는 밑이 역수로 바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선생님의 블로그로 가는 링크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블로그엔 강의한 자료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